취업준비생에게 재택근무 조건으로 채용을 하겠다고 한 뒤 대출 사기를 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수십여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인재 육성을 위해 설립된 미래교육재단이 기금 모금도 저조한 데다 수익 사업도 제대로 되지 않아 존폐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특정 고등학교의 기숙사 신축비를 지원하고 유명 입시학원과의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창원시의 사업이 형평성 논란과 사교육 조장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합천에 청와대를 그대로 본떠 만든 건물이 만들어지면서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재택근무자로 취업이 됐다고 열심히 일을 했더니 월급은커녕 수백만 원의 빚을 떠안게 됐습니다.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려서 몰래 개통한 대포폰으로 수백만 원씩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십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차주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일자리를 구하던 29살 김모 씨. 지난 5월 문서 정리 작업을 하면 한 달에 90만 원을 준다는 인터넷 구직 광고를 보고 재택근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열흘 만에 대부업체에 600만 원의 빚이 생겼습니다. 취업 사기였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이제 자격증을 따고 나서 취직을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다 이렇게 되니까 갑자기 갚아야 된다. 빚 없는 빚이 생긴 거잖아요. 사기다는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근로계약서를 쓰게 해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를 받아내고 업무관리 시스템이라는 가짜 사이트에 공인인증서를 등록하게 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31살 박모 씨 등 일당 4명은 지난 3월부터 구직자 54명을 속여 3억 2천여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려서 몰래 개통한 이 대포폰을 이용해서 대부업체에서 수백만 원씩 대출받아 가로챘습니다. 피해자는 대부분 20대 취업준비생과 30, 40대 주부들입니다. 본인에게 계좌번호라든가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보안카드 번호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경찰은 31살 박모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달아난 공범 4명을 수배했습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경남의 인재 육성을 위해 설립한 미래교육재단이 존폐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기금도 목표액보다 턱없이 적은 데다 수익을 위해 추진한 사업도 제대로 되지 않아 취소 처리됐습니다. 김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 미래교육재단이 수익 창출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한 차세대 영어학습 시스템 개발 사업. 이사회는 이 사업에 대해 실적이 없고 위험 부담도 크다며 만장일치로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2013년부터 5년 계획으로 7억 1천만 원이 이 사업에 투입됐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지난해 4억, 올해 7억, 내년에 9억 등의 수익을 창출한다는 청사진이었지만 성과는 전혀 없었고 결국 투자금을 회수하는 선에서 마무리됐습니다. 3년 전 출범한 미래교육재단의 존폐도 기로에 섰습니다. 영재 육성을 위해 500억 원을 모으기로 했지만 현재 기금은 131억 원에 그쳤습니다. 경남도가 약속한 100억 원 가운데 10억 원만 들어왔고 시군에 요청한 50억도 하세월입니다. 현재의 시점에서 우리 재단이 어떻게 자구책을 마련해 나갈 것인가 우리 이사님들의 좀 더 적극적인 토론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사회에서는 기금을 더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도의회는 성과 없는 재단 운영을 지적했고 경남교육청은 연말까지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경남의 인재를 세계적인 인재로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전임 교육감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미래교육재단. 공공기관 최초로 설립된 공익법인의 활성화 방안을 찾지 못한다면 존폐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대진입니다. 유등축제 모방 논란으로 극심한 갈등을 빚은 진주시와 서울시가 2년 전에 극적인 타협점을 찾았었죠. 양 자치단체는 큰 틀에서 축제 발전에 서로 협력을 약속했지만 구체적 해법 마련에는 아직도 견해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재락 기자입니다. 내년 11월 서울 청계천에서 열리는 축제입니다. 조선시대 생활을 재현한 각종 등은 진주 남강 유등축제와 거의 흡사해 축제 모방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진주에선 시민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고 서울시는 축제 명칭 변경과 축제 차별화를 약속하며 두 자치단체는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그로부터 1년 10개월 진주시와 서울시 축제 관계자와 시민 대표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두 자치단체의 갈등을 해결하고 구체적인 상생 방안을 고민하는 자리. 이번이 5번째 실무 협상입니다. 의견 교환해서 양자간에서 좋은 행사가 되고 좋은 협력이 돼서 앞으로 아주 많은 발전을 하기를. 서울시 관계자나 진주시 관계자가 창원축제를 방문해보면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테고 신뢰가 이렇게 구축될 것이고. 두 자치단체는 축제 개막에 맞춰 시장과 시민 대표가 서로 방문하는 등의 인적 교류에는 의견 접근을 이룬 상황. 하지만 축제에 사용할 등 교류나 서울시 축제 차별화 방안은 의견이 달라 최종 합의는 다음으로 미루게 됐습니다. 올해부터 전면 유료화와 함께 큰 변화를 맞는 진주 남강 유등축제. 축제 재정 자립과 경쟁력 강화로 국내 대표 등 축제로 자리 잡기 위해 올해 축제의 성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KBS 뉴스 황지락입니다. 창원시가 특정 고등학교에 기숙사 신축비를 지원하고 또 수십억 원을 들여 수도권 유명 입시학원과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형평성 논란과 함께 자치단체가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상현 기자입니다. 창원의 한 사립고등학교입니다. 이 학교의 기숙사 신축 예산의 절반인 10억 원은 창원시가 부담합니다. 학업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 이례적으로 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하지만 특정 고등학교의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다 보니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적어도 공적인 기관이고 지자체라면 전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게 맞는 것 같고. 창원시가 수도권 유명 입시학원에 20억 원을 지원하고 입시학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논란입니다. 공교육 활성화 방향으로 지금 모든 정책을 집중하고 있는데 그 부분과 역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또 선생님들이 사기 진작이라든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다 보니 일선 학교에서는 창원시가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학교별로 일정 규모의 예산을 지원해 줌으로써 전반적인 모든 학생들의 학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 쪽으로. 창원시가 지역 학생들의 학력을 신장시키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지만 충분한 공감대부터 형성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합천하면 대부분 해인사나 황매산을 떠올리실 텐데요. 이런 합천의 실제 크기의 70%로 축소한 청와대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합천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또 하나의 볼거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 합천군 산 아래 푸른 기아를 얹은 새하얀 건축물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붕과 기둥, 동그란 정원 곳곳에 심긴 나무까지 영락없는 청와대입니다. 건축물이 있는 곳은 서울 종로구가 아닌 경남 합천군. 8만 제곱미터 터에 국비 47억 원 등 121억 원을 들여 청와대를 68% 크기로 본떠 만든 합천 청와대입니다. 합천 청와대 건물에서 또 멀리 또 가지 않더라도 우리 또 청와대를 또 간접 체험할 수 있고 또 여기서 또 여러 가지 또 영화, 드라마가 촬영이 되면은 더 또 그 가치가 부여될 것으로. 내부도 청와대를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본관 로비는 물론 창틀과 조명 소품까지 발품을 팔아 제작했습니다. 실제 청와대처럼 본관 2층에 대통령 집무실도 꾸몄습니다. 관광객들은 대통령 집무실에 직접 앉아보며 하루 대통령이 된 기분을 만끽합니다. 청와대를 들어올 수 있는 경험이 되게 새로웠고 일단 그 집무실에 앉았을 때 제가 대통령이 된 그런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청와대 세트장이 전국에 충북 청남대 한 곳밖에 없다는 이유로 새롭게 활용도를 높인 청와대 세트장. 합천군 청와대는 별관과 본관 일부를 역대 대통령들의 기념관과 관광객 체험 전시관 등으로 조성한 뒤 오는 11월부터 개관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경상남도는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오는 13일부터 다채로운 경축 행사를 엽니다.
경상남도는 광복절인 15일 도청 신관대강당과 진주문화예술회관에서 생존 애국지사와 독립유공자, 유족 등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축식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오후 6시 반 도청광장에서 열리는 광복 70주년 기념 공연에는 인순이와 혜은이 등 유명 가수와 경남 팝스 오케스트라가 출연합니다. 또 13일부터 30일까지 경남도립미술관에는 기억의 초상, 역사에 묻힌 상처와 인권이라는 주제로 특별 전시회가 선보입니다. 창원시가 아파트 분양가 심사위원회 뇌물수수와 관련해 투명성 향상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창원시는 심사위원으로 20명 정도를 위촉해 심사가 열리는 날 참여할 위원을 무작위로 10명쯤 뽑고 관련 자료를 배부하는 방식으로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부동산 전문가들은 분양 원가를 검증해 분양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분양가 심사가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경상남도 보건당국은 올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환자 26명 가운데 19%인 5명이 경남에서 발생했다며 야외 활동을 하는 도민들이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40분쯤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면 창원 1터널 안에서 57살 오모 씨가 운전하던 고속버스가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앞에 정차하고 있던 하동군 관용 차량인 카니발 차량에 타고 있던 윤상기 하동 군수와 행정계장, 공보계장 등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윤 군수는 부산의 한 방송사에서 업무 협의차 방문한 뒤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의회 여직원이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창원시 의원이 상임위원장직을 사퇴했습니다. 창원시의회는 해당 시의원이 일신상의 이유로 상임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며 지난달 31일 상임위원장직 사퇴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시의원은 지난달 23일 창원시의회 회의실에서 여직원이 성추행하고 그 다음 날 20만 원이 든 봉투를 여직원에게 전달하려 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부로부터 차기 총장 재선거 통보를 받은 진주교대가 학내 구성원들에게 사과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진주교대 총장선거관리위원회는 교육부 통보와 이번 사태에 대한 학교 입장을 담은 사과문을 작성해 학내 모든 구성원에게 발송하고 교육부가 지적한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변호사 자문을 거쳐 후속 조처를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거제에서 발생한 조선소 통근버스 추락 사고와 관련해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 통근버스를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다음 달 안으로 통근버스 30대를 증차해 모두 234대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